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저는 그 평소 필체가 참 안 좋아서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11회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병기 교수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엔날레니까 이제 경년제로 열리게 되는데 예, 11회째니까 20년 넘어섰더라고요. 예, 딱 20년 됐죠. 와, 올해도 손님 어떻게 해외에서랑 많이 찾아왔습니까? 이제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개막식 날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추산은 안 해봤지만 예. 우리 개막식장 전 좌석이 660석이니까요. 거기 꽉 차고 밖에 나왔으니까 예. 1000명 가까이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예 이름을 넣어서 비엔날레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북만 있다면서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 부산에 자그마하게 하나 있는데요. 그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규모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행사로 굳어져 있어서 사실상 세계를 아우르는 서예 비엔날레는 우리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제 북경에 예. 서예 북경 서예 비엔날레가 있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서울 서예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서울의 서울 서예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그때 항의를 했었죠. 지방에서 애써 키워놓은 이런 행사를 예. 서울이 갖고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면은 심하게 뺏어간다면 네. 그 지방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데요.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결국 서울서예 비엔날레는 1년 만에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현재 명실상부하게 예. 서예 비엔날레에서는 전 세계에 우리 전라북도에 사는 전북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언제부턴가 서예 학원도 없어졌어요. 이게 좀 예, 뭔가를 예, 좀 배워보고 싶고 심신수련 차원에서 서예를 접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워낙 이제 이 터치 세대로 바뀌면서 그러면 서예 학원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20년 전에 이 초석을 다져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예, 당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비엔날레를 열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모든 쓰는 행위를 컴퓨터 혹은 이제 모바일 이쪽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문화도 인류가 이루어진 가장 매우 큰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도태 내지는 소멸의 위기에 사실상 처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향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글씨에 대한 향수가 요즘에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글씨 중에서 가장 그 발달되고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서예거든요. 예. 그 서예를 잘만 살린다면 실용적인 서사 생활과 관계없이 순수한 예술로서 21세기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예. 그리고 전 세계인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서사 행위가 아니라 예술로서 탄생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년 전에 그 중국이 앞서가기 전에 예. 일본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국의 전통 서예를 세계화시키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게 올해로 이제 11회째를 맞이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북 도민이 우리 지역에서 세계서예 비엔날레 열려 하고 아는 분들이 좀 입소문 타고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예, 입소문도 입소문이고 그동안에 우리도 공부를 꾸준히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앙일간지에서도 크게 예. 좀 다뤄주고 또 지방 뭐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앞으로 잘해야겠죠. 예. 그리고 매년 보니까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주제를 그렇게 열릴 때마다 경년제로 예. 바꾸더라고요. 올해도 예. 순수와 응용으로 이렇게 예. 정했던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서예를 이제 실시 생활인 서사 생활, 글씨를 쓰는 행위는 컴퓨터한테 맡기고 예. 서예를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비엔날레가 목표했던 그렇게 해서 예술을 세계로 내보내는 이게 목표했던 것인데 항상 비엔날레를 할 때마다 예.
그 논쟁이라 할까요? 조금 그 논란이 됐던 것이 잔치를 잘 벌여놓고 나면 한쪽에서는 대중성만 추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전문성을 추구해서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예. 한편에서는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예. 좀 흥행성이나 오락성, 이벤트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양자가 늘 대결하고 양자의를 요구하는 쪽이 서로 달라가지고 예. 그걸 어디에다가 이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게 항상 그 고민거리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생각하기에 학문도 순수 학문이 있고 응용 학문이 있잖아요. 예. 예. 음악도 순수 음악도 있고 응용 음악이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실용 음악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서예도 아예 순수 서예와 응용 서예로 분류해서 예. 순수 서예는 순수 서예대로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응용 서예는 응용 서예대로 가능한 한 범위를 확장해서 생활 속으로 파고들게 하자 예. 하는 차원에서 양자를 분류해서 순수와 응용이라는 주제를 잡고 본격적인 양의 노선을 함께 가는 그런 그 계기로 삼고자 해서 그런 네. 주제를 삼았습니다. 늘 예술하시는 분들이 딜레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판소리나 또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너무 정통을 고집하면 어렵다고 대중이 외면하고 그러죠. 또 퓨전을 많이 섞으면 순수성, 정통성이 또 없어져서 또 외면받고 항상 딜레마였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와 응용입니다. 개막 공연 호평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이제 올해 예. 우리가 순수와 응용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응용 분야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응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전에는 개막식만 하고 바로 이제 전시장 그 소위 말하는 테이프 커팅 이걸 하고 이어졌는데 올해는 개막식을 하고 이제 여러 시상식도 그러니까 어떤 세레모니로서 의식으로서 개막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개막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서예하고 음악, 무용, 영상, 그다음 한복, 패션, 기점놀이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어우르게 해서 5가지 5장르로 5그 꼭지랄까요? 5분야로 나누어서 한 50분 정도의 그 공연을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상당한 호평으로 신기했다. 예. 서예가 이렇게 무대 공연 예술로 범위를 확장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요.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응용 쪽에는 좀 성공적으로 개막 공연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성공을 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서해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서도 그 서해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예. 모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 음악도 곁들여서 이렇게 큰 붓 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일필휘지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게 이제 서예 퍼포먼스 하면 예. 일부 사람들은 그 무슨 걸레인가요? 대걸레. 대걸레 같은 자루가 긴 그렇게 큰 붓 그걸 들고서 이제 큰 종이에다가 막 쓰고 서서 쓰고 예. 때로는 발로 툭 차기도 하고 예. 이런 행위를 많이 연상을 해요. 예전에 이제 그 중광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했고요. 좀 파격적인. 파격지.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서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칠하는 것이지. 먹칠하는 하나 행위에서는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예는 내 몸에서 닦아진 기운이 팔을 타고 손가락을 타고 붓으로 내려가서 붓털 끝에서 필력으로 춤처럼 놀아야 이게 서예거든요. 근데 그 칠하고 다니면 칠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큰 붓 갖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로서 좋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붓을 가지고 실제로 웅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서예 퍼포먼스라 생각해서 그런 네.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무대에 올린 것도 바로 그런 서예에서 오는 무용적인 역동성, 맞아요. 음악적인 선율감, 운율감 네. 이것을 이제 음악 무용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공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그 소위 궁체의 혼을 무용 형태로 답안할 생각을 하셨는지. 예. 어. 이제 궁체라는 게 사실은 세로에게 이렇게 곱다리 내려간 요 획이 이제 궁체의 핵심인데 예. 저는 생각할 때 그 모습이 평생 어떤 억압과 말도 못하고 가슴에다 모든 한을 품고 사는 고개 숙인 채 사는 궁녀들의 이 고개 숙인 옆모습, 끝은 바로 이제 벗은 코, 네. 이 뒤에는 고개 숙인 머리, 이 모습이 바로 궁체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게 바로 궁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한글 제일 처음 창제할 당시에는 그런 글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통나무 연결시키는 것 같은 예. 반듯반듯한 그런 글씨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곱다란 여성의 그 글씨를 바꾸는 게 조선 궁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궁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조선 궁녀 한을 연결시켜서 예. 궁체 그 성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이제 무용을 안무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좋은 평을 하고요. 제가 이제 썼던 부분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애송하셨던 시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붓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글씨를 쓰다 보니까 네. 붓을 이렇게 자루가 긴 걸 가지고 서서 쓰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붓을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기마 자세로 달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쓰는 사람은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역할을 좀 시키려고 네.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근데 하체 이제 힘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꼿꼿이 허리를 쓰지 못하니까. 그런데 네. 다행히도 제가 한 10년 정도 이상을 이제 중국의 태극권이라는 운동을 매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련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어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무용하고 어차피 맞춰야 하니까 그 은율감 있어야 맞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직접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공연을 마치고 났더니 예. 대만의 유명한 서예가가 예. 네가 쓴 절도한 얘기가 당신이 쓴 그 글씨의 필력도 필력이지만 예. 필력보다 더 센 게 있더라. 허리 힘, 요력이 더 세더구나. 라고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정신력이겠죠 또. 예. 네. 근데 그거를 잘 개발하면 정말 필무 붓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구춤이나 무슨 뭐 이런 도구를 가져가는 춤이 있잖아요. 서양으로 말하면 봉체조나 리듬체조처럼 붓을 가지고 어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안무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퍼포먼스가 새롭게 창조가 된 거죠. 창의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개막 공연 위해서 또 한복 전문가까지 또 동원이 됐더라고요. 예, 예. 이제 한복을 하면 한복 패션쇼 같은 걸 보면은 예. 한복을 입고서 쭉 나가기만 하는데 그게 이제 의미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왕비와 왕과 왕비 옷을 입고서 왕비 옷차림이 나갈 때는 왕이 가장 소망하는 구절 뭐겠어요? 국태민안,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안정되는 게 왕이 소망하는 바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영상 화면으로 국태민안이라는 서예 작품을 해주고 사대부들이 이제 탁 나가고 그럴 때 정말로 높은 벼슬을 해야 해서 하는 그럼 나갈 때는 그야말로 그 안사직 재창생,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뜻. 그래서 그 옷과 맞는 굵기 규절들을 이제 이 작품화해서 영상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한복으로 만든 결혼 예복, 그 다음에 그 응용한 또 결혼 한복 요즘 최신형 결혼 예복에는 실제로 옷에다가 하얀 천에다가 그 사랑의 이야기인 비익조와 열리지 이걸 글씨를 써서 이제 옷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은 약간 서예 부분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했던 단순한 한복 패션쇼보다는 서예하고 재합을 시키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뭐 비엔날레가라는 곡도 선보였는데 직접 가사까지 쓰셨다고요? 아, 근데 이제 비엔날레가 20년 되고 보니까 정말 비엔날레를 예찬하는 그런 그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휘날레 부분에 그 방수미 명창을 시켜서 이 노래를 판소리를 하게 했는데 기존의 판소리가 아니라 비엔날레 가라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사를 썼죠. 붓을 잡자, 붙잡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썼는데 이 붙잡자란 말을 왜 강조를 했냐면은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하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서예는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다한 아쉬운 사랑의 예술이다. 왜? 붙잡으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좀 썰렁했습니까? 그래서 그 붓을 잡아보자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사에다 그런 내용도 넣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가사 내용을 보고서도 상당히 흥미 있어 했습니다. 19일까지잖아요, 전시가. 그렇습니다. 그 이미 둘러보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등불서예? 하나 집에다가 걸어놓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정말.
근데 이제 우리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한지의 수요를 많이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지로 만든 등불에다가 뭐 거실에다가 서예 예쁜 작품 하나 정도를 걸어놓으면 거기에 좌우명이 될 만한 글을 걸어놓으면 등불이 주는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달을 은은하면서도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은은한 멋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길을 밝힌다, 세상을 밝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등불에다가 정말 좋은 구절을 써서 보면서 이렇게 밤에 켜놓고 보면서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등불을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어느 건물의 일부를 내부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훌륭한 조형 그 물이 되지 않을까. 일부에는 조각 작품 같은 걸 많이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큰 회사랄지 관공서에 로비에 들어갔을 때 딱딱하게 해서 일부는 거기다가 뭐 식물원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랬는데 천정을 그 한지 등으로 멋있게 장식을 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등에다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바 그런 구절을 써서 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도시 인테리어와 등불 서예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등불을 만들어서 그 통로 네. 하나를 일부러 만들고 거기에다 등불 서예를 쭉 전시를 해봤습니다. 참 다행히- 운치 있고 가을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예. 다행히도 반응이 좋다니까 좋습니다. 예. 네. 되게 보면 꼭 어려운 글씨, 못 알아보는 글씨만 이렇게 뭐 예서나 이런 거 써가지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것이 또 소중하잖아요. 예, 예, 우리 예. 또 한글 예, 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이제 한류 열풍 불다 보니까 티셔츠에도 좀 그렇게 서예가 들어간 프린팅이 돼서 하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을 알리는데 서예 비엔날레, 전북 비엔날레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제 그런 소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우리 비엔날레 전시장 1층에 가보시면은 예. 한글 서예, 한문 서예, 우리가 그동안에 비엔날레에서 전시했던 작품 중에서 디자인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이용해서 머플러, 티셔츠, 머그컵, 시계 등등등을 만들어서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와, 예. 그거는 판매도 합니다. 어. 근데 특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면에다가 네. 한글 서예 작품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쓴 작품을 시계면에다 넣고 벽시계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시계를 보면서 늘 시계는 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날마다 좋은 날, 와. 오늘도 짜증내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팔리기도 하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응용서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서예 자체는 순수하게 하면서 네. 그거를 생활과 연계시켜서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서예 작품을 늘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벽에다가는 네. 서예가들에게 직접 책 표지를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 서예를 이용해서. 라고 해서 책 표지를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쭉 그 전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도 많은 분들 나중에 혹시 내 책 내면 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네. 우아하고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네. 꼭 가서 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한지도 우리가 유명하지만 서예도 마찬가지로 네. 서예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자꾸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화잖아요. 그러죠. 머그잔, 예, 예. 텀블러 이런데 서예 글씨가 들어가 있고 좋은 식규가 있으면 또 이걸 소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지 같은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한지의 본래 용도는 뭔가를 쓰거나 그리는 데 있어요. 예. 물론 한지를 가지고 공예품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요즘 쓰고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한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쓰는 종이 그리는 종이를 전부 다 한지로 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데 우리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는 예. 그런 작업들을 과거에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 한지를 전부 다 구매해서 외국 작가들에게 전부 보내고 여기다만 작품을 써서 작품을 출품해라. 예. 그래야만 접수를 하겠다라고 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중국이나 대만 작가들 중에서 한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리셉션장에서 환영 만찬 자리에서 서예 CP라는 종이도 일부러 한지를 갖다 놨거든요. 예. 그 한지를 글씨 쓰고 남았어요, 몇 장이. 근데 외국 작가들이 다
얻어서 서너 장씩 가지고 갔습니다. 와. 가지고 가서 쓰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쓰고 둘 쓰다 보면은 네. 서예 용지로서는 한지가 제일 좋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지로만 홍보할 게 아니라 한지와 서예를 반드시 연계시켜서 같이 홍보하고 같이 나갔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죠. 예, 그렇죠. 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제가 필체가 안 좋아서 늘 고민이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대요. 네. 저처럼 이렇게 다 터치 세대이기 때문에 예. 비엔날레 가서 가족 단위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붓도 좀 잡아보고 그런 체험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험. 예. 실제로 이 서예 자체를 화선지에다 먹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 체험 코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작 작품들을 우리가 목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탁본해 가지고 예. 한지에다 가져가는 코너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 하나는 이번에 나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요즘에는 정말 터치 세대다 보니까 예. 연필 글씨나 볼펜 글씨도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전시장 한 벽면을 풍란문으로 꾸며놓고 오. 거기에다가 이게 칸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 포스트잇 종이를 예. 수천 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벽돌 색깔, 기와 색깔, 벽면 오. 색깔별로 준비해서 거기 준비된 사인펜이나 볼펜, 펜을 들고라도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엄마 아빠 사랑해도 좋고, 선영아 사랑해도 좋고, 예. 쓰고 싶은 말을 써서 그 해당 색깔을 붙여서 이 전시가 끝날 때쯤 되면 풍란문 하나를 네. 포스트잇으로 쭉 모자이크해서 완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 이미 상당 부분이 찼습니다. 그만큼 예. 관람객들이 와서 많이 왔고 또 그 많이 써서 관심을 가지고 붙이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필 서예전이라고 해서 예. 그걸 만들었는데 의외로 정말 와서 연필로라도 써서 붙여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귀한 전시가 11회째, 20년째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9일까지니까 꼭 소리문화전당 쪽이죠. 네, 그렇죠. 네. 소리문화전당 그 전시장 1, 2, 3층을 다 지금 서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우리 서예 비엔날레의 노력만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서예를 알리기 위해서 서양 세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또 그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 순수한 서양인들이 구성한 서예 협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이채롭네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어. 서예를 마치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야. 서예에 대한 이번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네. 우리 최소한 우리 도민들만이라도 서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1세기에 전 세계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 가치의 문화 상품이자 문화 예술이 바로 서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서양에 없는 것을 예. 우리가 먼저 잘 가꾸어서 우리의 문화 상품화해야 하고 우리 고유의 예술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자가 굉장히 우수한 과학적인 입축된 문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공연을 통해서 한글 궁체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예. 정말 가슴이 찌릿하게 표현해 주었거든요. 네. 그 한글 궁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예가 살아나면 와. 한글 서예는 저절로 살아나게 되고 우리 우수한 한글과 함께 이 세계적인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서예를 좀 육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엔날레는 우리 지역에서만 열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도민들은 또 일부만 관심 있고 예, 예.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 유럽인들도 정말 그 무게 네. 붓 맛을 알아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근데 한옥마을 연계에서 그분들 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 예. 일곱 작가들이 오고자 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이 경비 문제로 초청을 다 못 하니까 비행기 값이나 이걸 다 제공을 못 하니까 예. 좀 다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전시장에 오시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작가들이 쓴 한국 작가가 쓴 작품 못지않은 작품들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전시장에서요. 전시장에서. 네. 그걸 보시면 서양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한국 서예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 지역에 나가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예. 한국문화원에서 서예반을 열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서예 교육을 시키는 그 문화원 수강생들 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좀 네. 보내라 해가지고 예. 해외 한국문화원 서예 수강생 작품전도 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예를 배운 사람들 글씨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그래요. 아, 서예가 이렇게 이미 세계인의 예술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11회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관련돼서 총감독 맡고 있는 우리 전북대 김병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 같은 그 부담본 안 잡아본 젬병도 가운 하나 집에다가 써가지고 걸어놓으려면 얼마 정도 배우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서예를 어렵다고 해요. 예.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가르쳐 보는데요. 예, 한 학기 수강을 하고 나서 작품을 한 걸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예요. 물론 제가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붓을 잡아 보시면 일단 투자 비용이 너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네. 돌판 하나 사고 벼루만 준비하고 먹물 준비하면 네, 쓸 수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면 무한한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날짜 남아 있으니까 19일까지 또 손님들 맞이 꾸준히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2년 뒤를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곧바로.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네. 한국 소리문화어 전당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11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 전북이 또 앞서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서예의 고장이라는 걸 세계 속에 각인시켜 주시도록 열심히 또 꾸준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을에 마땅히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소리문화전당 찾아가셔서 서예의 그 묵향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과도 잘 어울리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